오늘은 이 상속 포기,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상속 포기에 대한 그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오늘 그 상속 포기를 이제 과거와 달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일반 분들, 상속 포기를 하는 일반 분들을 위해서 요점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일남이 있고, 일녀가 있는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자녀가 있고 손자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손자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고 여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1순위가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그 직계 비속이 상속은 직계 비속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통상적으로 자녀들 중에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상속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속 포기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손자가 이제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되죠. 상속인이 여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기를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자녀들이 다 상속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면 이 분들도 다 상속 포기해서 이 배우자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분들 손자들까지 다 상속 포기하면 미성년자인 경우는 여기 법정 대리인이 이 부모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이제 여기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 이렇게 이제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자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녀가 있고, 이렇게 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분이 포기를 하고 자녀가 포기를 해도 이 손자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여기서 어머니만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녀들이 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들까지 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없는 걸로 치고 자녀들만 상속 포기하고 이제 어머니만 한정 승인하면 된다. 절차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가.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상속 포기 한정 승인하실 때 이 손자들은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자녀분들만 상속 포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같이 직업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될까?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같이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통 민법의 1순위가 직계비속입니다. 1순위죠. 2순위가 직계
존속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이렇게 상속이 되고, 직계 비속이 만약에 이렇게 없다. 그러면 직계 존속이 있죠. 예. 시부모가 될 수 있고 장인 장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상속 순위에 관한 예. 그 민법 규정입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예. 여기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예. 자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손자가 있습니다. 그 직계비속은 어떻게 따지냐면 이 아버님이 피상속이라고 봤을 때 직계로 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자가 모두 직계비속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법 규정에는 공동 1순위든 2순위든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상속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녀가 아버지하고 자녀는 일촌이 됩니다. 이게 손자하고는 여기서 한 단계 건너뛰고 또 건너보니까 이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손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일촌이기 때문에 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이 있으면 손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이렇게 없어지면 1순인 직계비속이 같이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왜 바꿨냐면 이런 논리죠. 자, 보면 네, 아버지가 있고 예, 어머니가 있고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손자가 있겠죠. 예. 손자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손녀도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아버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상속이 되겠죠. 네. 그래서 법정 지분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이 자녀의 상속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가 되고 네, 5분의 3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게 1순위입니다. 현재 자녀가 있기 때문에 1순위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포기하니까 이렇게 상속이 된다는 거죠. 같은 1순위지만 원래 최우선 그러니까 1순위 중에서도 1촌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인이 1촌과 상속이 되는 어머니가 배우자가 이 사람들이 상속 포기함으로써 순위가 밀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또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서 5분의 2가 되고 5분의 3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포기합니다.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3명 같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셋이니까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가 됩니다. 이게 7분의 3이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순위가 자녀들이 상속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어머니의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속 포기할 때는 늘어납니다. 한 명만. 근데 이 자녀까지 포기를 해버리니 갑자기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 7분의 3이었다가 한 명이 포기하니까 5분의 3으로 늘어났는데 얘까지 포기하니까 1이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9분의 3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게.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여기에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자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1순위가 그대로 갖고
이 상속인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들은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3명의 상속인 중에 어머니나 다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 손자들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포기하니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갑자기. 한 명만 포기했을 때는 상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2명이 포기해 갑자기 상속인이 아니었던 자들이 상속인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는 뭐냐면 이거를 상속 포기하면 흡수된다고 하니까 그 상속 포기한 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은 흡수된다는 게 나머지 상속인들한테 흡수된다는 게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일로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흡수되는 것이지 이제 없어지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이런 그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데 손자들이 상속 채무를 넘겨받는 거를 생각을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통 상속 포기할 때는 이제 여기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상속 포기 제도의 원래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상속분이 이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게 1순위 중에서도 이게 자녀, 배우자는 1.5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거기 배우자, 이게 그냥 1. 약간 요게 이제 앞선 순위라는 얘기죠. 같은 1순위 안에서도 이게 이제 대법원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흡수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흡수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만약에 상속을 포기했을 때 뭐 상속분 나누는 거 이럴 때도 이런 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판례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뭐 그 실무상의 상속재산 분할이라든가 유류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이 대법원의 취지, 그러니까 흡수된다는 게 손자로 안 가고 흡수된다는 게 상제분할이나 유류분에 아마 요 논리가 개입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요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 피고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승소 판결을 받았는지, 어떻게 유류분 청구가 전부 다 배척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